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의 60% 이상이요,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 간에 말도 안 하고 지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갈등을 없애고 재산을 잘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 방법을 실제 사례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련 뉴스 몇 개 보고 시작을 할게요. 오빠가 물려받은 도곡동 아파트. 네, 오빠가 다 혼자 물려받았나 봐요. 그래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가족끼리 너무해 분쟁 유발하는 상속재산 분할. 지난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즉, 상속받고 나서 형제, 자매 간에, 가족 간에 이렇게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표 한번 볼까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추이인데요. 2010년도에 452건이었던 게 쭉 늘어서 2023년에는 2035건으로 불과 한 13년 만에 무려 5배가 증가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2달 전에 오셨던 분도 이런 사례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몰입이 돼서 거의 1시간 반이 지났는데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의 도움을 구할까 합니다. 이번에 대한 내용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부모님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78살. 아버지께서 3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조금씩 더 심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넘어진 바람에 골반 골절 때문에 지금은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고 하시네요. 자, 어머니 올해 73살. 어머니도 허리하고 무릎 수술을 하신 바람에 거동이 이렇게 자유롭진 않아요. 걸어는 다니지만 지팡이가 있어야 겨우 걸어 다닐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모님 아래에 자녀가 3명 있어요. 첫째 아들 49살, 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부모님 있는 부산 바로 옆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부모님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셋째 딸 역시 결혼했고요. 42살 분당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둘째 아들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결혼 후에도 부모님 근처에 살면서 10년 넘게 부모님의 건강관리, 또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물 임대 관리를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건물 그 바로 옆에 자영업,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수시로 건물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 밤낮 없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건물을 갖고 있으면 공실관리, 민원관리, 또 청소, 또 행정관리 등등등등 할 게 정말 많죠. 자, 실제로 둘째 아들 덕분에 아버지가 했을 때보다 예전에 임대 수익이 무려 30%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이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병원에 가시는데 무려 7년 넘게 둘째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가 모시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남편도 지금 치매가 점점 심해져 가죠. 본인도 건강이 점점 나빠져 갑니다. 불안하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 둘째 아들의 헌신, 즉 내가 더 아파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까? 요양원은 가기 싫고. 자, 그러다 보니 둘째 아들이 믿음직스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둘째 아들에게 60%를 주고 20%씩 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첫째 아들, 셋째 딸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발을 했어요. 아니, 우리도 명절마다 찾아뵙고 가끔이지만 용돈도 드렸는데 왜 둘째만 특별 대우하느냐? 재산 모두 자녀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부모님의 입장 그리고 자녀 3명의 입장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부모와 자식들 각자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 나이가 들고 나도 이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데 누가 나를 돌봐줄까? 요양원은 가기 싫고 첫째, 셋째는 서울에 있고 그리고 둘째가 우리 옆에 있으면서 그동안 헌신적으로 본인들을 모셔왔으니 둘째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둘째의 헌신을 인정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둘째는 정말 고맙고 미안한 아이다. 10년 동안 부모님 곁에서 힘든 일 다 도맡아 해줬잖아. 앞으로도 우리가 더 아프거나 힘들어지면 둘째가 우리 부부를 모셔야 할 텐데 그러면 앞으로도 제일 많이 고생할 거야. 그걸 생각하면 더 많이 주고 싶어. 더 많이 주고 싶어. 60%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셋째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장남, 첫째 아들 입장입니다.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다.
라는 겁니다. 자, 첫째 아들은요, 서울에 살면서 부모님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부모님을 직접 돌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 방식으로 가족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는 주장입니다. 둘째에게만 많은 재산을 가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래요. 자, 첫째 아들, 나는 서울에서 열심히 내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왔다.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나도 내 방식대로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했다.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가족관계도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번엔 둘째 아들입니다.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계시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 부산에서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10년 동안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데 그게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또 금전적으로도 많이 필요하죠. 또 건물 관리도 그동안 본인이 도맡아 해왔고 그는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결정, 그러니까 나에게 60%를 주는 게 정당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 10년 동안 내가 부모님 곁에서 모든 걸 책임져 왔어. 형이나 동생은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 살만 챙겼잖아. 내가 없었으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겠어? 앞으로도 내가 제일 많이 고생할 텐데 당연히 나에게 더 많이 주는 게 맞지 않아? 형제들이 그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딸, 막내죠. 막내의 입장입니다. 자, 분당에서 살면서 결혼 후 자신의 가정을 이제 꾸리고 살아왔죠. 그녀는 여전히 부모님의 딸로서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둘째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가는 거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주장입니다.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딸이라서 덜 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나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챙기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둘째한테만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서운해. 재산 문제는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해. 라는 게 막내 딸의 입장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입장. 내 둘째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모실 거니까 60% 주는 거 그렇게 주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첫째 아들과 막내 딸은 안 된다. 똑같이 나누자라는 입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부모님 입장, 또 첫째, 둘째, 셋째 입장 들어보셨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가족 재산 분배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또 윤리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사례, 어머니는 둘째 아들에게 60% 주고 첫째에게 20%, 막내에게 20%. 이런 결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법적인 관점이에요. 한국의 민법에서는요, 상속을 크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렇게요. 유언 상속, 협의 상속, 법정 상속. 유언이 있다면, 그죠?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나눌 수 있지만 만약에 유언이 없거나 협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면 또 법적 상속으로 진행이 되죠.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적 상속입니다. 법적 상속에서는요, 자녀들이 균등하게 재산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9억이라고 하면 자녀가 3명이에요. 그럼 3억씩 받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법적 상속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여분 그리고 유류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이것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여분입니다. 기여.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이 기했나. 특정 상속인이 부모님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부모님을 부양하며 헌신한 경우 인정되는 추가 상속분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부모님의 재산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자녀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부모를 열심히 부양하고 또 재산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기여를 한 첫째에게 30%를 주고 나머지 70% 남은 걸 가지고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즉 기여를 더 많이 한 자녀가 일정 부분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 바로 기여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여분. 부모님의 재산이 10억이다.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둘째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하게 되면 2억을 먼저 받고요. 요 8억이 남잖아요. 8억을 다시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나눈 거죠. 그래서 요 기여분, 요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류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자, 부모님이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많이 남겼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법으로 보장해 놨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한 자식에게 전부 줬던가 아니면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줬을 때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일정 부분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보셨던 뉴스 기사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요. 법 말고요. 윤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평성 그리고 헌신의 딜레마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부모님은 둘째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려는 이유 충분히 이해를 하죠. 둘째가 오랫동안 부모님 곁에서 헌신했고 또 앞으로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 노력 그것을 이제 헌신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둘째에게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죠. 하지만 첫째와 막내딸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덜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공평성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재산은 자녀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된다. 만약에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몫이 간다면 다른 형제들이 싫어하겠죠.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자, 두 번째는 헌신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제 특정 자녀가 부모에게 열심히 효도도 하고 또 재산을 늘리는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다면 그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지 않을까요? 자, 결국 이 문제 답은 없지만 법과 또 윤리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기여분 반영하기 이거는 합리적으로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사례자처럼 둘째 아이들의 기여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약간 더 많은 비율을 배정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공감과 대화. 자, 돈 문제에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형제들 간에 감정을 해소하려면 일단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또 어떤 불만이 있는지 솔직히 얘기하면서 의견을 좁혀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안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기입니다. 변호사 같은 분들에게 객관적으로 조언과 중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모든 상황이 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자, 오늘 사례자 어떻게 하는 게 형제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갈등 없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공평함이 항상 공정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진정한 가족 사랑은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